안녕하세요. 토플 강사 제이슨입니다. 오늘 특강은 토플에 처음 입문하시거나 또는 스피킹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편성한 강의입니다. 내가 스피킹 섹션 문제를 풀 때 말문이 막힌다 또는 어떤 부분을 바꿔야 점수가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스피킹 점수는 크게 세 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delivery, 전달력이에요. 전달력은 결국 여러분이 내는 소리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발음할 때 정확한 입모양을 내고 있는지, 정확한 위치로 혀를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소리가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R 발음을 한번 볼게요. R은 혀를 리을 발음보다 훨씬 더 뒤에 위치시키지 않으면 정확하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햄버거와 같은 단어를 발음할 때 hamburger, 혀를 안으로 확실히 말아서 발음해 보세요. hamburger, hamburger. 이런 소리가 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R 발음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강세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편안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comfortable이라는 단어를 발음하실 때 comfortable 하고 발음하지 않고 comfortable, comfortable 하고 발음을 해야 원어민 귀에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또 토플의 스피킹 태스크는 정해진 준비 시간과 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너무 빨리 발음하고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내가 그 주제에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천천히 또는 뚝뚝 끊겨서 발화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결국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었을 때 평가자가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습을 하실 때는 원어민이 하는 발음을 똑같이 모방하려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 language use, 언어 사용 부분이 있습니다. 토플이라는 시험은 원어민이 학습하는 환경에서 여러분이 잘 적응하고 따라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상적인 구어체 표현들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 높은 학술적인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법도 포함이 돼요. 단순히 주어, 동사, 목적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이 아니라 문법적 요소가 포함된 문장을 활용했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paraphrasing 능력도 토플 스피킹에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떤 단어를 배웠다면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어떤 문장을 배웠을 때 이 문장을 다르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연습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topic development, 주제 전개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괄식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두괄식이라는 건 뭐죠?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은 중심적인 문장을 먼저 얘기해 준 다음에 그 문장에 뒷받침하는 근거와 이유를 나열해 주는 방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도시에 사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제문, topic sentence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도시에 사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고 예를 들어서 나는 도시에서 살면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근거로서 영화관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쇼핑몰과 같은 예시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또 개념 간에 연계성을 잘 확립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국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전혀 연관성이 없겠죠. 그래서 because, therefore, as a result, A leads to B와 같은 연결어구들을 잘 활용해 주셔서 내가 하는 말들의 맥락을 부여하고 내가 말하는 문장들을 탄탄하게 연결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평가 요소들을 어떻게 다 만족하는 답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delivery 영역은 철저하게 소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원어민이 내는 소리를 똑같이 내려는 연습을 많이 진행해 주셔야 시험장에 가서도 그와 비슷한 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언어 사용과 주제 전개와 관련된 부분은요. 우리가 토플에서 많이 활용하는 학술적 영어 표현을 반복 연습함으로써 충분히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강의는 이 부분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토플의 스피킹 또 라이팅 섹션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내용을 요약하거나 내가 읽거나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말하거나 또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표현들도 사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답변할 때 우리는 모든 단어를 하나하나 떠올려서 내가 다 만들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효과적인 표현들은 정해놓고 그 뒷부분만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요. 토플에서 주로 맞닥뜨리는 미션 중 하나가 중심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좋은 동사들이 뭐가 있을까요? The professor explains A. The lecture describes B. The proposal outlines C. 이런 동사들 3개만 알고 있어도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또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중심 화자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유를 얘기했다.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싶다면 points out 요것만 알아도 돼요. The man points out 주어 동사. 그죠? 또는 그 사람이 이런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하면서 뒷받침을 했을 수도 있겠죠. The woman proposes A. 요렇게 어떤 이유를 들 때 또는 어떤 주장을 펼칠 때 쓸 수 있는 동사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잘 쓸 수 있는 표현들 3개만 가지고 있어도 스피킹과 라이팅 답변이 굉장히 편해져요. 형용사는 어떨까요? 내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task 1 question 같은 경우 내가 그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것이 가진 장점 내지는 단점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장점을 얘기할 때 여기저기 적용할 수 있는 단어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beneficial, 도움이 된다든지 essential, 필수적이라든지 또는 valuable, 뭔가의 가치가 있다든지 또는 significant, 중대하다든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잘 쓰는 형용사들을 한번 골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토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때 많이 적용하면서 연습해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는 이러한 단어들로 장점을 표현할 수 있는 답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opic development, 주제 전개 영역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개념과 개념 또는 문장과 문장 연결을 잘 해줘야 돼요. 맥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포인트를 딱 던진다라는 신호를 주는 first라는 표현을 써준다든지 게다가 하면서 추가적인 포인트를 설명하겠다. 연결을 시켜주는 furthermore, in addition, moreover 같은 표현으로 문장을 한번 시작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답변이 훨씬 더 딱딱 나뉘어서 구조적으로 들립니다. 예시를 들 때도 마찬가지죠. For example, to support this, to illustrate this, specifically 이런 표현들로 문장을 시작하면 이 사람이 방금 말한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들고 있구나. 주제 전개를 구조적으로 잘 하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토플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상황에서 여기저기 적용할 수 있는 학술적 표현들을 많이 연습하고 적용해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럼 스피킹 섹션의 첫 번째 task, personal experience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이나 청취 자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선호도나 여러분들이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이 던져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두 갈씩 구조로 답변해 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나의 입장을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혼자 공부하는 게 좋아? 아니면 그룹으로 공부하는 게 좋아? 라는 질문이 던져졌다면 나는 그룹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혼자 공부하는 걸 더 선호한다.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와 같은 문장이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두 개 정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유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입장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선택지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혼자 공부할 때 더 잘 집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나는 그룹으로 공부할 때는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예시나 나의 경험을 들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혼자 공부했을 때 비슷한 프로젝트를 훨씬 더 빠르게 완수했다라는 나의 경험을 근거로 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정리해주고 요약해주는 결론 문장이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Region 2와 Detail 2까지 얘기해 준 다음에 답변을 마무리해 주셔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It is more important to study math or science than it is to study art or literature. 자, 과학과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미술과 문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제시문이 던져졌습니다. 이 제시문에 대해서 15초 동안 준비를 하고 45초 동안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들이 있겠죠. 가장 먼저 important라는 형용사가 주어졌어요. 중요하다라는 단어가 던졌으니까 내 답변에는 important를 대신할 수 있는 essential, vital, significant, valuable 이런 단어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을 비교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과학과 수학을 미술과 문학과 비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대상이 다른 대상과 섞이지 않게 이 학문 분야에만 집중해서 답변하는 것도 중요해요. 갑자기 역사라든지 다른 학문 분야를 내 답변에 언급한다면 주제와 벗어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5초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빠르게 완성도 높은 답변을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왜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 라는 질문은 너무 광범위해요. 그렇죠? 하지만 뭔가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점은 결국 뭔가를 제공하거나 무언가를 enhance, 개선시키거나 improve란 단어도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promote, 권장하고 증진시켜 주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말할 주어와 동사는 정해 놓고요. 이 뒷부분에 무엇이 들어갈지만을 고민하는 것이 15초를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이죠. 즉, 수학이나 과학이 무엇을 제공하고 개선하고 증가시키는지 이러한 단어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또는 들어가면 적절한 명사들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죠? 기술, 지식, 능력을 제공하거나 개선할 수 있겠죠. 그죠? confidence나 motivation. confidence는 자신감을 뜻하는 단어고요. motivation은 어떤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또는 내가 A라는 선택안을 정했을 때 그 선택안이 어떤 것에 대한 기회를 더 제공해주고 기회를 증가시켜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학술적 표현들로 답변을 구성하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두시면 어떤 주제가 주어지더라도 A can provide B, A can enhance B 라는 식으로 답변을 쉽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학술적 표현을 활용한 답변과 그렇지 않은 답변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Studying math or science can make your thinking better. 너의 사고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물론 나쁘지 않은 답변이지만 내가 평소에 enhance라는 학술적 표현, skills라는 표현을 많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봤다면 이것만 고민하면 되잖아요. 답변할 때. 그죠? 어떤 기술을 증진시켜 주는지 Studying math or science can enhance your analytical skills. 너의 분석적인 능력,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기술을 더 개선시켜 준다. 멋진 reason 1이 탄생했습니다. Studying math or science can help you know more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해준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쁘지 않은 포인트지만 help you know more. 그죠? 뭔가를 더 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준다면 facilitate라는 단어 너무 좋죠. Studying math or science can facilitate deeper knowledge about the world. know라는 동사를 이렇게 명사화 시켜주면 여러분들의 답변이 더 학술적으로 또 professional하게 들립니다. 마지막 문장 볼까요? Studying math or science can help you make better decisions.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라는 표현을 can promote decision making skills 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promote 대신에 provide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이런 학술적 표현들의 장점 중 하나가 단어들을 조합해도 어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엔 약간 어렵더라도 이런 표현들을 평소에 많이 쓰는 연습을 해두면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빠르게 답변을 구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또 거기에 플러스 토플의 스피킹 채점 기준인 언어 사용 부분 그리고 토픽 전개 부분 이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완성된 답변을 한번 읽어보면서 다음 예시로 넘어가 볼게요. I prefer studying math or science for two main reasons. First, studying math and science can improve your analytical skills. This means you can solve complex problems more effectively, which is beneficial in many careers. Also, studying these subjects facilitates your understanding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example, learning scientific principles allows you to contribute to advancements in fields like engineering and medicine. 자, 우리가 구성한 reason 구문들 이외에 추가된 부분만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first라든지 also, reason을 구분시켜주기 위한 이런 연결어구도 들어갔고요. 또 이유에 대한 보충 설명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this means,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란 뜻이죠. For example, 그 예시로서 하면서 보충 설명임을 나타내는 연결어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장을 처음 시작할 때 한 번씩 넣어주는 연습만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면 굉장히 완성도 높은 score 4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태스크 1의 다른 예시를 통해서 한 번 더 적용을 해볼게요. 문제를 한번 들어보세요. Some people prefer to shop online while others prefer to shop in physical stores. Which do you prefer and why? Include specific reason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answer. 좋습니다. 문제를 들으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죠?
현재 shop online, 온라인 쇼핑과 shop in physical stores, 물리적인 상점이라는 것은 결국 오프라인 상점을 뜻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온라인 쇼핑이 더 좋은데 그렇다면 오프라인 쇼핑을 할 때 단점은 무엇일까? 오프라인 쇼핑이 무엇을 제한하나, 감소시키는지, 방해하는지, 저지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사고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단점을 표현할 때 뒤에 뭘 들어갈지만 고민을 하면 쉽게 이유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limit은 제한하다라는 뜻이고요. undermine은 무언가를 약화시키고요. 뭔가를 안 좋게 만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inder 무슨 뜻이죠?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다. 요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만들다. facilitate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harm은 피해를 준다라는 뜻이고요. reduce는 감소시키다. lacks는 뭔가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그냥 뭐뭐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선택지의 단점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명사들도요,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limit이라는 단어랑 잘 어울리는 명사 뭐 있어요? limit freedom, limit access, limit choices. 그죠?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나 접근성. 접근성이란 건 결국 난이도를 의미합니다. 그죠? 뭔가를 얼마나 쉽게 얻을 수 있는지, 갈 수 있는지. choices는 선택지. 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한하거나 약화시키거나 방해가 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뭔가의 efficiency, 효율성을 낮추거나 이러한 단어들을 잘 조합해서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학술적으로 들리는, 프로페셔널하게 들리는 이유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답변 방식, 장점보다 단점을 부각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Shopping in stores can be hard. 오프라인 상점에서 쇼핑하는 게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토플에서 원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죠. Shopping in physical stores can undermine your convenience. 나는 이미 undermine이라는 표현을 잘 연습해 두었기 때문에 뒤에 이 주제와 관련된 명사만 고민을 했으면 됐어요. convenience는 편리성이란 뜻이죠. 그래서 편리성을 약화시키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멋있는 문장이 탄생했습니다. Can be hard to find things fast. 물건을 빠르게 찾기가 어려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hinder your ability. 이런 표현을 우리가 알아둔다면 뒤에 뭘 얘기할지만 고민하면 돼요. 어떤 능력에 방해가 되느냐? 필요한 것을 빠르게 찾는 능력을 방해하더라. 무엇이 오프라인 상점에서 쇼핑을 하면 필요한 거를 빠르게 찾기 어려워 정도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초이스가 줄어든다. 그렇죠. 오프라인 상점은 내가 갈 수 있는 상점이 한계가 있지만 온라인 쇼핑은 뭐 내가 원하면 수천 개의 온라인 쇼핑몰을 뒤져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limit your access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더 광범위한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더 광범위한 제품들에 내가 구매하는데 어렵게 만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학술적으로 표현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토플 스피킹에 중요하고요. 그 학술적인 표현은 사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럼 이번 문제에 대한 완성된 답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I prefer shopping online for two main reasons. First, physical stores can undermine your flexibility by requiring you to shop during specific hours. This means you might have to rearrange your schedule to visit a store, which can be inconvenient. Also, shopping offline
limits your opportunities to see a wide variety of products all at once. For example, when shopping online, you can easily compare different brands and prices without traveling to multiple stores. 자, 여기에서도 단점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학술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Undermine your flexibility. convenience를 flexibility로 바꿨네요. 그죠? 유연성이란 뜻이고요. 유연성은 즉 freedom과 유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시간에만 쇼핑하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즉 특정 시간에만 쇼핑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당신의 freedom, flexibility, 유연성에 약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근거로서 보충 설명을 해줬네요. 어떤 상점을 방문하기 위해서 일정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멀리 있는 쇼핑몰에 가려면 나도 그만큼 시간을 내야 할 테니까요. 또 제한하다라는 학술적 표현 뒤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opportunities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죠. 기회를 제한한다, 즉 기회를 없앤다. 뭐 할 기회? 다양한 제품들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거기 가면 그곳에서 파는 물건들만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을 하면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들을 여러 군데를 들리지 않고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라고 보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스피킹 섹션의 두 번째 문제, task 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는 학교 생활과 관련된 주제가 출제됩니다. 먼저 지문을 읽고 그 지문에 대해서 두 학생이 나누는 대화를 들은 다음에 해당 내용을 요약해 주면 되는 문제죠. 답변의 구조는 태스크 1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지문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중심 화자가 agree를 하는지 disagree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문장씩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화도 먼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다음에 이유와 보충 설명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예측하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를 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동의한다면 왜 동의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유를 캐치를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보충하고 있는지 디테일도 캐치하셔서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요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면 그 중심 화자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지문의 내용에 동의한다, 반대한다 라는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예시를 살펴보면서 이 문제도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태스크 2의 지문 함께 살펴볼게요. 원래는 이것보다 좀 더 긴 지문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짧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Propose policy to ban cars on campus. 교내에 차량을 금지하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The university is considering a new policy to ban all cars on campus. 교내의 모든 차량을 금지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The administration believes this will make the campus safer and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이러한 정책이 캠퍼스를 더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우리가 이따가 들을 listening 클립에서는 이 부분을 반박하거나 동의하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They propose to improve public transportation and add more bike lanes to make it easier for students to travel without cars. 자, 그래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방안으로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add more bike lanes, 자전거 도로를 좀 더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차가 없는 학생들이 이동하기가 쉽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일단은 이 글이
어떤 글인가를 알려주는 핵심 표현을 제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policy, announcement, plan, changes, reforms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을 때 요 내용을 우리가 지문 요약할 때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캐치해 주시면 좋고요. 당연히 그 내용은 투부정사로 설명을 해줍니다. 정책은 정책인데 뭘 할 정책이냐? 캠퍼스에서 차량을 금지할 정책이다. 어떠한 근거들을 또는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는지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따가 나올 대화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박 내지는 근거를 제시하겠구나. 잘 들어둬야지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듣기 클립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 듣기 클립도 원래는 여성과 남성이 대화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지만 가장 중심적인 내용만 담아서 제가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don't think banning cars is a good idea at all. Sure, safety is important, but there are better ways to improve it. For instance, adding more crosswalks or stop signs would make the campus safer without banning cars. And about the environment? Well, I just don't see how this will work. A lot of students live far from campus, and public transportation isn't reliable enough. It will just make it harder for them to get to class on time. 자, 잘 들으셨나요?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I don't think banning cars is a good idea at all. Sure, safety is important, but there are better ways to improve it. For instance, adding more crosswalks or stop signs would make the campus safer without banning cars. And about the environment? Well, I just don't see how this will work. A lot of students live far from campus, and public transportation isn't reliable enough. It will just make it harder for them to get to class on time.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The man expresses his opinion about the plan described in the article. Briefly summarize the plan. Then state his opinion about the plan and explain the reasons he gives for holding that opinion. 먼저 지문에서 드러난 대학교의 계획에 대해서 요약한 다음 그 계획에 대한 남성의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문 요약은 어떤 표현들로 해주면 좋을까요?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The reading passage describes, explains, outlines, presents 이러한 단어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뒤에 내용물만 덧붙여 주시면 돼요. 물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노트 테이킹이 중요한 순간이 되겠네요.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지문 요약에 활용할 키워드들을 꼭 적어두고 답변할 때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ban all cars on campus라는 표현을 내가 노트에 적어두었다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겠네요. 또 이렇게 요약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According to the reading passage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지문에 따르면 이라는 말이죠. 내가 지문을 요약하겠다라는 것을 신호로서 던진 다음에 대학교가 뭘 하려고 한다라는 말을 뒤에 이어주면 지문 요약 금방 완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이 뒤에 나올 내용만 잘 적어 두었다가 문장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The reading passage describes the university's proposal to ban all cars on campus. 아까 우리 지문의 제목에서 propose, policy라는 단어를 캐치했잖아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policy라는 단어를 넣어도 좋고 proposal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좋아요. 그 뒤에 투부정사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하다라는 뜻을 가진 present 한번 활용해 볼까요? The reading passage presents a new policy by the university to ban all cars on campus.
자, 이번에는 지문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정책의 내용을 또 투부정사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죠? proposal, policy, announcement와 같은 단어가 들어간 다음에 보통 투부정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뭐를 하기 위한 정책, 뭔가를 하기 위한 plan, 계획이라든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단어들을 잘 캐치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According to the reading passage, the university plans to ban all cars on campus. According to the reading passage라고 얘기한 다음에는 주어 동사를 그냥 문장 얘기하듯이 나열해 주시면 돼요. 대학교가 계획하고 있어요. 캠퍼스 내에서 모든 차량을 금지할 것을. 자, 이렇게 얘기하면 첫 문장 뚝딱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describe, presents, 또 according to the reading passage라는 표현만 내가 이미 연습해서 정해두고 뒷부분에 뭘 넣을지만 고민을 하자. 자, 그 다음에는 중심 화자의 입장을 요약해야 됩니다. 그죠? 이번에는 중심 화자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the man이라는 주어를 가져가면 되겠죠. believes, thinks, that 하고 뒤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넣어주면 됩니다. 반대하고 있다면 doesn't believe, doesn't think 라는 표현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또는 그 남성이 주장합니다 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states that 하고 또 여기에 주어 동사를 넣어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agrees 내지는 disagrees with 라는 표현을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죠? 뒤에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 반대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예시 한번 살펴볼까요? The man doesn't believe that banning cars is a great idea.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금지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does not believe, 생각하지 않는다. 또는 the man argues that banning cars on campus is not a good idea. 이번에는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not이 들어간 거예요. The man disagrees with the proposal for two main reasons. 여기에 아까 지문의 제목에서 캐치했었던 proposal 내지는 policy 내지는 plan과 같은 단어만 넣어주면 해당 제안, 해당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요약 구문을 뚝딱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즉 지문 요약, 중심 화자 입장 요약만 해주시면 절반은 다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죠? 이러한 입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만 남았나요?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할 때 first라는 연결어구 넣어주시면 좋겠죠. 두 번째 이유 말씀하실 때는 also와 같은 단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채워주면 되냐? The man mentions, 언급한다. The man points out, 지적하고 있다. The man explains, highlights, highlights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런 단어들을 넣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첫 번째 이유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First, the man mentions that there are better ways to enhance campus safety without banning cars. without ing, without 명사 내지는 동명사 ing를 넣어주면 뭐뭐 하지 않고도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금지하지 않고도 캠퍼스의 안전을 enhance, 아까 우리가 배워뒀던 학술적 어휘 여기서 한 번 더 활용해 주면서 paraphrase 할 수 있겠네요. 캠퍼스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였죠? Also 하면서 말을 해주겠죠. The man points out. 여기까지는 이미 정해진 표현이니까 뒷부분만 고민하세요. The man will undermine students' abilities to get to class on time. 아까 우리가 단점을 얘기할 때
배워두었던 표현이 이렇게 또 적용이 됩니다. undermine 무슨 뜻이었죠? 약화시키다, 더 나쁘게 만들다. 학생들이 제 시간, on time은 제 시간에 란 뜻이에요. 제 시간에 교실에 도착할 수 없게 만든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준 다음에는요, 그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보충 설명까지 언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은 That's because 주어 동사, 이유를 설명해 주거나 For example 주어 동사, 예시를 설명해 주거나 This will 하고 동사 이렇게 이어주면은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다. 결국은 이 세 가지에서 나뉘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First, the man mentions that there are better ways to enhance campus safety without banning cars 라는 이유를 얘기했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제시했는지까지 정리해 주는 거죠. For example, more crosswalks or stop signs can improve campus safety. 이번에는 남성이 crosswalks, 횡단보도라든지 또는 stop signs, 정지 표지판이 되겠죠. 차량이 잠깐 멈춰 서세요 라는 걸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가하면 차량을 금지하지 않고도 교내의 안전이 개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이유에 대한 근거는 뭐라고 언급했죠? 왜 학생들이 제 시간에 강의에 도착할 수 없게 될까요? That's because public transportation lacks reliability. 아까는 it's not reliable 형용사의 형태로 언급이 됐지만 reliability 하고 형용사를 명사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lack이라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학술적 어휘 뒤에는 명사가 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신뢰성,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타기가 어렵다,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거나 또는 가끔씩 스킵이 되거나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신뢰성이 부족하다, 뭐가 대중교통이. 그죠? 그래서 대중교통만 믿고 교내에 등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을 때 태스크 2의 중요한 학술적 어휘들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요. describe, explain, outline, present라는 단어들이 그 지문이 어떠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토플 어휘입니다. 그죠? 그리고 중심 화자의 입장, 어떤 주장을 정리하는 표현들, believe 주어 동사, 뭐 think 주어 동사, argues 주어 동사, 내지는 agrees with something, disagrees with something 이런 표현들 모두 태스크 1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죠? I believe that 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좋은 토픽 센텐스가 될 수 있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이유 같은 경우는 먼저 first나 also와 같은 연결 어구들을 넣어준 다음에 이러한 점을 mention, points out, explains, highlight 언급한다, 지적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요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유에 대한 근거, 보통은 that's because, for example, this will do something 이렇게 이유와 예시나 어떤 영향과 결과를 설명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근거까지도 요약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학술적 어휘가 적용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변 한번 읽어 드릴게요. The reading passage describes the university's proposal to ban all cars on campus. The man doesn't believe that banning cars is a good idea. First, the man mentions that there are better ways to enhance campus safety without banning cars. For example, more crosswalks or stop signs can enhance campus safety. Also, the man points out that the man will undermine students' abilities to get to class on time. That's because the public transportation lacks reliability. 좋습니다. 근거를 언급할 때요. 모든 근거를 전부 다 제시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가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됐을 때는요, 그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하나 골라서 여러분의 답변을 활용해 주셔야 제한된 답변 시간 내에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답변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요소들을 학술적 어휘로 요약해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스피킹 점수 향상을 위한 특강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BM 신촌에 오시면 제가 이것 이외에 reading section, writing section, 또 listening section에서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팁들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토플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또 토플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